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그동안 두 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철도 건설을 위해 공을 들여왔는데요.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빠지는 분위기여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달굿벌 대구와 빛고울 광주를 고속철도로 잇자는 구상입니다. 양 지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면 지역 균형 발전, 동서 화합에도 보탬이 될 거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출발해서 그동안 양 지역은 물론 철도가 지나는 14개 자치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업입니다. 추진 여부는 6월쯤에 확정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국가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면 2030년까지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이 공청회에서 공개한 초안 성격의 연구 영역 결과에서 43개 신규 사업 중에 달빛 내륙철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추후 검토 사업 24건 가운데 하나로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걸림돌은 경제적 타당성. 4조 원대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정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는 비시가 낮고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최종안에는 달빛철도를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4차 철도망 계획 확정까지 남은 기간은 길어야 2달 정도. 그 안에 정부를 설득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한편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건의한 사업이 2건 반영됐습니다.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광주 상무역과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과 익산에서 여수 사이의 전라선 구간을 고속화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광주 화순간 광역철도와 군산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 신설 등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축구선수 기성용 씨와 아버지인 기영욱 전 광주FC 단장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여기에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들 부자가 사들인 토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토지입니다. 필지 한 곳을 확인했더니 토지 용도가 답, 즉 논으로 나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라는 겁니다. 면적은 496제곱미터. 그런데 이 일대는 크레인 차량이 드나들며 주차하는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있다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승용차 가지고 가고 여기 와서 장비 가지고 일하고 그런데요. 크레인이나 고소작업차, 굴삭기처럼 공사에 동원되는 장비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를 확인했더니 서울FC의 기성용 선수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에 사들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와 기 씨의 아버지인 기영욱 전 광주FC 단장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이 일대 논밭 10여 필지를 계속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무슨 작물을 언제부터 재배할지 농업경영계획서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무렵 기성용 선수는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작은 하지 않고요. 그 용도로 그 주기장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런 걸로. 또 이 농지 가운데 9,610제곱미터의 땅을 깎거나 메워서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했다는 지자체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기 씨 부자에겐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상복구 기한은 5월 30일, 5월 말로 지금 기한을 줘서 그 행위자한테 통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행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논란은 인근 지역에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기 씨 부자를 농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영욱 전 단장은 향후 기성용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아들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에 추진 중인 한류문화 콘텐츠 사업 연속 보도해드립니다.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전국에 이런 대규모 공연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설 예정이라는 겁니다. 과연 사업성이 있는 건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 전략 문화사업 수익 창출의 핵심은 K-팝 공연장을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광주보다 먼저 K-팝 공연장 건설에 뛰어들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창원의 SM타운을 포함해 인천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에 15,000석 공연장과 카지노가 들어서는 대형 리조트 시설을 2019년에 착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23년을 시작으로 수도권에만 모두 65,000석의 공연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카카오와 CJ 등 굴지의 문화 대기업이 참여를 확정했고 준공 시점도 광주보다 앞섭니다. 이런 K-팝 공연장의 춘추 전국 시대에 광주시가 15,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사업자들이 공연장 가동률을 70%로 계산했을 때 연간 수익은 370억 원, 드라마 스튜디오 등 전략 시설까지 포함하면 800억에 이른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팬덤이 그 거리를 불문한다. 그리고 어떤 콘텐츠만 주어지면 충분히 수요를 발생시켜서 그런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 반면 수도권에 있지만 공연장이 레드오션이라며 건설을 철회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대형 기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았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당초 계획을 바꿨습니다. 창동이나 일산에 이 K-팝 공연장이 들어옵니다. 접근성이 더 양호하기 때문에 사실 의정부가 이 K-팝 공연장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평동 준공업 지역 우선협상 대상자 중 문화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스카이11은 수도권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유명 한류 스타들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광주 송정역과 가까워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별화된 전략 없이 한류 스타의 고향이라는 상징성만으로 연간 150억여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 접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군 지역 예방접종센터입니다. 백신 접종에 동의한 75세 이상 어르신을 태운 버스가 쉴 새 없이 도착합니다. 버스 10대가 농촌 각 마을을 모두 30여 차례 오가며 하루 500~600명을 접종센터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조차 버거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동과 대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도 상당수입니다. 지침상 접종센터에 배치하도록 한 의료진과 지원 인력은 20여 명. 부축과 개별 안내가 필요한 어르신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지원되는 공무원은 60여 명에 이릅니다. 아무래도 75세 이상이면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11만여 명으로 1, 2분기 접종 대상자의 36% 수준. 확진자 발생 추이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계우 의원의 수행비서와 관련된 지역 감염 확진자는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7일 무안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신혼부부와 관련해 목포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을 찾았던 직장 동료의 양성 판정, 또 확진자의 보름 전 동선과 겹친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숨은 감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 요인이 많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 범위를 넓혀야 할 것 같거든요. 훨씬. 또 주중에는 전남, 주말에는 타 지역에 머무는 외지 학생들이 많은 외국어 고등학교 등에 대한 방역 통제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희승입니다. 광주 동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동구청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광주 동구는 청사 별관에서 근무하는 구체육회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직자 전원이 복귀할 때까지 민원과 행정 업무가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 하루도 광주의 한 여고와 북구 호프집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광주에서만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박된 선박에서 화재 사고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에는 기름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이 빠르게 번지고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소방당국은 평소에 선박을 잘 정비해두는 게 화재 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순천 와운해변에 정박한 바지선에서 검고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은 다른 바지선으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고 결국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여수 국동항에 정박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에 있던 선박까지 총 4척이 불에 탔고 불을 끄던 선주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크고 작은 선박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여수에서 발생한 정박 선박 화재 건수는 44건. 가연성 물질로 만들어진 선박들이 밀착해 항구에 정박하다 보니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이어지자 최근 소방당국과 해경이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수 수협 앞 해상. 화재를 가정한 선박 주변에서 해병 경비함정과 민간어선, 소방차 등의 장비와 민간 해양구조대원 등 77명이 동원돼 불길을 잡습니다. 특히 연결된 선박을 분리해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그 반도 지역의 특성상 배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으로 이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런 훈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새어나온 기름이 엔진과 접촉하거나 낡은 전선이 끊어지면서 주로 불이 난다며 꾸준한 선박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직은 권고사항이지만 선박 내 화재 감지기를 부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수건이었던 작업복 세탁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광주 하남혁신지원센터에 하루 최대 1,200벌의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광클리닝이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하남 산단과 주변 산단의 중소사업장 종사자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최대 1,000원의 비용으로 수거해서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민과 공공기관이 손을 잡고 만든 시민 햇빛 발전소가 세워졌습니다.